오늘 9월 1일입니다. 9월 1일부터 이제 근로자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ITQ 엑셀 실무 2기 과정 오늘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이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 다 했고요. 시험에 관한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교재 10쪽을 보시면은 어떻게 시험에 응시하는지 하는 절차가 좀 나와 있을 거예요. 11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시험장에 우리가 도착을 하면은요, 수검자 등록을 하는 게 나와요. 수검자 등록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책에서 설명을 안 해도 뭐 어차피 가면 감독관이 다 하라 그래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이름이 뭡니까? 수업 번호가 뭡니까? 엑셀 시험 봅니까? 파워포인트 시험 봅니까? 여러분 시험을 접수하고 가셨는데 나는 엑셀을 보고 있는데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파워포인트 보는 사람도 있고 내 왼쪽에는 한글 보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1교시, 2교시, 3교시에서 5교시까지 5개 문제를 만들어 놓는데 1교시 간 사람은 이런 문제, 2교시 간 사람은 저런 문제 다르죠. 문제가 똑같은 게 나오면 안 되니까는 문제는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수준은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수험자 등록을 하면 이제 거기에 이제 본인 확인하는 게 나오겠죠. 그렇죠? 본인 확인하고 나면은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이제 거기 뭐라고 뜨느냐, 그 전 페이지에 수검자 등록을 다 하고 나면은요, 화면이 갑자기 하얘져요. 수검자 등록 다 하고 나면 아무 개념 맞습니까? 하고 오케이 확인 누를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럼 화면이 그냥 하얘져 버려요. 그리고 아무것도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시간이 시험이 9시다 그러면 5분 전일 정도 돼요. 5분 전 정도. 10분 전에 미리 도착하셔서 이 과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감독관이 다 한 거 확인하고 컴퓨터가 멈춰 있는 거 확인하고 나면은 이제 문제지를 배포하는 거예요. 그때 문제지 배포하고 인적사항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은 시험 볼게요 라고 해서 화면을 풀어줘요. 화면이 다시 착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엑셀을 실행해서 어떤 친구들은 또 파워포인트 실행하고 이렇게 각자 프로그램 실행해서 쫙 콩 볶는 소리가 나죠. 입력하느라고. 그게 이제 막 진짜 막 굉장합니다. 소리가 소리가 나요. 근데 나 혼자 딱딱 내 느낌이 있잖아. 그러면 어깨가 축 처져요. 나도 그냥 따르륵 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는. 자,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버튼 누르시면은요, 여기는 지금 엑셀 2010이라고 있는데 저는 있어요. 바탕화면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으니까 시작 버튼 누르시고 모든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저 위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요. 그럼 이제 노란색 폴더들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는 폴더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영문으로 된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하시면은 엑셀 2010,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10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클릭을 하면 이제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닫으면은 그 다음에는 시작 버튼 누르면 이제 여기에 떠요. 한 번 이상 실행한 거는 이 시작 버튼 누르자마자 나오는 목록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탕화면에서 클릭하는 건 아니에요. 본래 아래 한글은 바탕화면에 깔려요. 아이콘이. 근데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설치하고 나면 바탕화면에 안 깔립니다. 프로그램 목록에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바탕화면에 엑셀이 없으면 선생님 여기 엑셀이 안 깔렸나 봐요. 그래요.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이 그렇잖아요. 항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감독관님 여기 엑셀이 없는데요. 그러면 알아서 하셔야 돼요.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그리고 민원의 요소가 되거든요. 감독관이 기분 나쁘게 했다 이거야. 시험을 볼 수검자가 마음 편하게 시험 봐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아이콘을 밖에 꺼내놔요. 아예. 그러면 두말한 소리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답안을 저장을 하고 전송하는 작업을 먼저 시켜요, 감독관이. 그 답안이 제대로 들어온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파일, 저장. 그러면 내 문서라는 폴더가 보이시나요? 그 내 문서 안에, 혹시 내 문서 안에 ITQ라는 폴더가 있나 찾아보세요. 내 문서 안에 ITQ라는 폴더가 있는지. 있으신가요?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새 폴더라고 있죠. 새 폴더. 얘를 한번 누르셔가지고 대문자로 ITQ라고 한번 써주세요. 있으신 분들은 하지 마시고 없으신 분들만. 그럼 이렇게 ITQ라는 폴더가 이제 생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여기에다가 답을 저장해야 돼요. 반드시. 문제도 써 있어요. 10페이지 문제지에 보면은 10페이지 문제지에 보시면은 어디에다 저장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불편하구나. 저는 그냥 좌우로 넘기면 되는데 여러분 그냥 뒤로 앞으로 당겼다 해야 되니까. 여기 보면 수험자 유의사항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입력하여 내 문서라는 폴더 안에 ITQ라는 폴더 안에 거기다 꼭 저장을 하세요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파일에 가서 저장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내 문서가 있고요. 제일 먼저 내 문서부터 이렇게 뜰 겁니다. 여기 라이브러리도 문서가 있고요. 가보시면은 ITQ라는 폴더가 있고요. 얘 더블 클릭해서 여기 이름에다가 1, 2, 3, 4, 5, 6, 7, 8 빼기 각자 이름 1, 2, 3, 4, 5, 6, 7, 8 빼기 각자 이름. 자, 이제 이렇게 저장을 우리가 하면은 이제 상단에 1, 2, 3, 4, 5, 6, 7, 8 빼기 이름하고 이름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독관이 10분마다 저장하시고 전송하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저장하고 파일에 가서 저장하지 마시고 그 위에 보면 그 디스켓이라고 하죠. 플로피 디스크 그림이 있습니다. 그 저장하고 얘를 살짝 내려놓으면은 오른쪽에 답안 전송 프로그램이 딱 떠 있어요. 우리 교재 11페이지에 보면 아까 수검자 등록했지 않습니까? 그 수검자 등록하고 나면 자동으로 답안을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떠 있어요. 그게 15쪽에 그림에 보시면은 수검번호 빼기 이름 해가지고 답안 전송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얘를 전송을 하면은 전송이 됐어요 라고 뜨고 성공. 전송을 했는데 전송하거나 또 전송하면 방금 전에 전송한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래도 전송할까요? 물어봐요. 그럼 뭐 그래라 말아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라도 글자를 고쳐놓고 전송하면은 또 전송되고. 그럼 감독관 컴퓨터에 몇 번 전송이 됐는지도 다 떠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전송한 걸 가지고 답으로 인정을 하는 건데 왜 전송을 하냐면 이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껐다 켜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장해 놓은 답안지를 불러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ITQ 시험은요, 컴퓨터가 껐다 켜지면 내가 저장해 놓은 데이터가 사라져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작업하는 저장 데이터는 어디 있느냐? 전송 데이터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전송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시험을 다시 봐야 돼요. 그러면 껐다 켜고 다시 하는데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10분까지는 보전을 해줘요. 10분을 더 플러스 해줍니다만 이제 5분 남았어. 55분 작업을 해놨는데 내가 저장을 5분 전까지만 저장을 했으면 10분 더 주니까 좀 더 뭐 마이너스 되진 않겠지만 만약에 내가 10분 입력한 거 저장하고 이후로 저장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시험 제도가 그렇게 제작돼 있어요. 다른 시험하고 달리. 그래서 저장하고 전송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장을 해야 되고 저장의 소중함이 그거란 얘기죠. 그렇게 하는 원칙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요. 근데 컴퓨터가 그렇게 뭐 멈추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만에 하나 예. 특히 그 학교에 있는 컴퓨터들이 신형 컴퓨터도 있지만 구형 컴퓨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작동을 해가지고요 갑자기 키보드가 안 먹는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껐다 다시 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원래 문제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문제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문서 폴더 안에다가 수건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을 하세요 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장하고 답안 전송을 눌러야 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시험 1분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 저장하고 전송을 해줘야 돼요. 그때 저장하고 전송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가 딱 멈추면서 키보드 마우스가 잠겨버려요. 그러니까 말이 60분간 시험이지 마지막 저장하고 전송하는 시간은 없단 말이에요. 한 58분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58분. 예. 그리고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전송해야 된다. 그래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미운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고, 고의로 시스템을 파손하면은 물어놓고 가라. 뭐 이런 얘기죠. 자, 중요한 건 여기에요. 여기. 자, 등록했죠? 시작했죠? 저장했죠? 전송했어요. 그리고 작업하다가 저장하고 전송하고 저장하고 전송하고 마지막에 전송 끝나면 시험 끝. 그리고 귀가하시는 거죠. 이 시험 패턴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1, 2, 3, 4단계까지 시험이 있다 그랬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쉬트 1, 쉬트 2, 쉬트 3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밑에 한번 보세요. 여기 종이가 1번, 2번, 3번 숫자가 써 있을 겁니다. 엑셀이라는 걸 처음 해보시는 분 있으세요? 엑셀을 처음 해보시는 분. 예, 엑셀이란 프로그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 빨간 회계장부 거기에다가 몇 월 며칠 날 돈을 얼마를 썼어요, 뭐 때문에 썼는지, 또 돈이 들어왔어요,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런 장부를 기록을 했던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엑셀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부만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시간표도 만들 수가 있고 문서 작성도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종이가 별도로 장수가 나열되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1번에다 쓰고 그 다음에는 2번에다 쓰고 3번에 써라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는 쉬트 1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 문제지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문제지에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이렇게 써 있어야 된대요. 네? 네, 시트 1, 시트 2, 시트 3이 있는데 얘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이라고 이름을 고쳐놓으라는 얘기죠. 4작업도 있는데 4작업은 쓰지 말고 마지막에 어떻게 명령 걸면 하나 생기니까 그때 하면 되고요. 한번 해볼게요. 시트 1번을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시커매집니다. 아니면 컴퓨터는요 오른쪽 버튼 누르는 기능을 잘 아시면 좋아요. 오른쪽을 누르면 무슨 메뉴가 뜨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름 바꾸기도 돼요. 근데 이름 바꾸기는 더블 클릭하면 돼. 엑셀에서는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을 고칠 때 더블 클릭하고 고쳐요. 이 글자도 더블 클릭하고 고칩니다.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쓴다? 제1작업 우리말로. 그러면 시트 2번도 뭐라고?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이름이 동일한 거는 두 개 못 들어가요. 제2작업, 제2작업 이거 안 됩니다. 얘는 제3작업. 그러면 1작업, 2작업, 3작업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름을 고쳐놔라 이거죠. 쉽게 말하면 장부에다가 견출지를 붙여라.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견출지를 붙여라 이런 얘기예요. 예, 이 작업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4작업은 나중에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일반 컴퓨터 자격증 시험은요 특이한 게 뭐냐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자, 한글을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아래 한글을. 그럼 그대로 놓고 입력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꾸라 그래요. 파워포인트도 시험 시작하면 환경을 바꾸라 그래요. 엑셀도 그냥 그대로 하면 좋은데 뭘 이름을 바꾸고 너비를 바꾸고 다 바꾸래요.
뜯어 고쳐놓고 하래요. 사무자동화 시험은 안 그래요. 그냥 그대로 놓고 시험을 보더라고. 그게 좀 어색해. 또 항상 시험에 가면 뭘 바꿔야 되는데 사무자동화는 바꾸질 않아. 그냥 입력부터 해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하나? 막 그럴 정도로. 예. 자, 그러면 너비를 조정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A라는 칸, B라는 칸, C라는 칸마다 적혀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 2, 3, 4하고 줄이 들어있어요. 줄. 칸과 줄이 만나는 그 네모난 칸, 요거를 셀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셀. 셀은 세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 칸마다 글자를 써야 돼요. 숫자를 쓰고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이 A가 너무 넓어. 왜 그러냐면 B의 두 번째, B의 세 번째, 하여튼 B부터 입력을 해요. A는 입력을 안 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럼 A를 조정하고 싶어야 되는데 어떻게 조정하냐면 A하고 B 경계선이 보이죠? 여기 경계선이 있잖아요. 경계선을 자꾸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넓어지고 왼쪽으로 가지고 가면 좁아져요. 한번 해보세요. A라고 하는 칸이 있습니다. A라는 칸이 있는데 A란 경계선과 B란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 경계선과 경계선 사이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4번 화살표, 양쪽 좌우 화살표로 변해요. 이때 누르시고 좌우로 조절하면 되는데 정확한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A라는 글자에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열 너비라는 밑에 세 번째 열 너비 있죠. 그렇죠? 누르시고 1 숫자 1 확인. 이렇게 되면 A라는 너비가 어떻게 됐다? 1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제2작업도 제3작업도 어떻게 다 그렇게 바꿔야 돼요. A를 열 너비를 얼마? 1로 바꿔야 돼. 어디? 제1작업, 2작업, 3작업 다 하는 거예요. 간혹 그런 질문 하세요. 선생님 이걸 한꺼번에 바꾸면 안 되나요? 안 알려드릴 거예요. 한꺼번에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잘하시면 괜찮은데 실수를 해요. 실수하면 망합니다. 시험. 그냥 1초 빨리 하려다가 망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 5분 먼저 가려다가 50분 먼저 간다고. 한꺼번에 입력하는 방법이 책에 설명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씩 세 번에 걸쳐서 A 열너비를 다 1로 조정하시면 돼요. 해보셨나요? 네. 자, 12쪽 보게요. 12쪽 답안 작성 준비하기라고 해서 시험 미리 가서 엑셀 실행해 놓고 이렇게 준비해 놓고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시험 시작하면 그때 시간이 카운터가 돌아요. 컴퓨터에 뜹니다. 시간이. 그리고 감독관이 앞에 크게 화면을 시계를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10분 지났어요, 뭐 10분 남았어요, 5분 남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그렇게 컴퓨터를 실행해 놓고 이제 컴퓨터가 엑셀을 실행해 놓고 이 작업을 다 해야 돼요. 시험 시간 안에. 그리고 입력하고 계산하고 저장하고 전송하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그 큰 2번 왼쪽에 보면 큰 2번이 있어요. 그 보라색으로 된 하얀색 글자로 된 2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는 시트 탭에서 시트 1번이라는 시트 이름을 이걸 시트 탭이라 그래요. 시트 탭이라는데 더블 클릭을 해서 고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근데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팁의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시트에 가서 어떻게 이름 바꾸기를 클릭하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가기 메뉴에서 그랬죠. 바로 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를 바로 가기 메뉴라고 그래요. 자, 중요한 거 바로 가기 메뉴라는 건데요. 이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그리고 우리가 우클릭이라고도 하는데 우클릭, 예, 경로당에 가면 우클릭으로 가르쳐요 선생님. 자, 바로가기 메뉴 부르세요 이러면 되게 싫어하세요. 자, 어르신들 우클릭 그러면 다 알아요. 오른쪽으로 클릭한다는 거. 근데 컴퓨터 용어는 바로가기 메뉴를 부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는 마우스 오른쪽 누르세요, 뭐 클릭하세요 라고 했지만 교과서에서는 바로가기 메뉴라고 되어 있다. 거기 가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오른쪽 눌러서, 예, 이름 바꾸기 눌러서 고쳐라. 근데 그것보다는 더블 클릭하는 게 빠르죠, 그렇죠? 엔터 치고 또 고치고.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하단에 4번에 보면은 시트 탭에서 시트 탭이 제1작업, 제2작업, 여기가 시트 탭이에요. 예, 거기서 시트 제1작업을 클릭하고 나서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제3작업을 누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돼요. 보세요. 클릭하고 쉬프트 눌러 클릭하면 다 하얗게 변해요. 그리고 꼭대기에 그룹이라고 떠요. 그리고 A 열너비를 한꺼번에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 시트가 한꺼번에 작업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 놓고 나서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세 군데 똑같이 또 입력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딘가를 다시 클릭해서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가 사라졌는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순서를 하시면 좋아요. 책에는 순서를 잘못 해놨어요. 자, 1작업이 뭐냐면, 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트 1이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얘를 클릭하고 시트 3을 쉬프트 키 눌러서 클릭을 하는 거예요. 왜 한 거죠 이게? 그룹 설정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한 거죠? 열너비를 1로 조정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시트 3을 더블 클릭을 해서 뭐로? 제3 작업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트 3이 아니니까 여기는 시트 2를 더블 클릭해서 제2 작업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는 시트 2를 더블 클릭해서 제1 작업으로 고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책에서는 이름을 먼저 고치라고 써놨어요. 이름 고치고 나서 너비를 한꺼번에 바꾸라 그랬는데, 한꺼번에 바꾸고 나면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아무데나 클릭해줘야 되거든. 근데 지금 너비 조정했죠? 그 다음에 제3 작업을 더블 클릭, 시트 3 더블 클릭했으니까 그룹이 깨졌잖아요. 이름 바꾸려고 클릭을 하든지 더블 클릭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룹이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책에서는 이름을 먼저 고치고 나서 너비 조정했잖아요. 근데 그룹별로 설정이 돼 있는 거로 돼 있거든요. 이때 모르고 그냥 입력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동등하게 여기 한꺼번에 데이터가 들어간다. 문제는 그렇게 입력을 다 해놓고 나서 이 작업을 가려고 봤더니 이미 입력된 데이터가 있거든. 그럼 고쳐야 돼요.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멘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름을 먼저 바꿔주고, 그것도 1작업, 2작업, 3작업으로, 그리고 거꾸로 3작업 순으로 해서 너비 1 이렇게 바꿔주면 제1작업으로 돌아오죠. 그렇죠. 그게 가장 좋은 설명인데 실수할까봐.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비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시트 탭에 이름을 변경하자, 이런 거죠.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책처럼 이름을 변경하고 너비를 조정해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고쳤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시로 저장하고 전송하고. 자, 그렇게 17쪽 볼게요. 16쪽에 16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문제 4개가 보이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문제 하나 있고요. 잠깐만. 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요런 문제 하나 있고, 요런 문제 있고, 요런 문제 있고, 4가지가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처럼 칼라로 보이지 않고요. 문제지는 흑백입니다. 실제 시험 보러 가시면 문제지는 흑백으로 인쇄돼서 나와요. 여기는 칼라잖아요. 지금 책은 칼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저 뒤로 넘어가면 관행도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책으로는 뒤집어야 돼. 뒤편으로 이렇게 되는 걸 뒤편으로 돌리면 이제 뒷장인데, 거기 문제지들은 어떻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넘겨서 여기 보지 말고 뒷면 보시면 돼. 넘어가는 쪽. 그럼 거기가 흑백 문제지로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컴퓨터에 이렇게 답안 문제지를 공개할 때는 칼라로 공개하는데, 문제지는 칼라로 인쇄를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흑백 문제지로 인쇄해 준다. 이게 훨씬 우리한테 유리해요. 첫째, 접수비가 저렴해졌다. 칼라 문제지 같으면 접수비가 비싸져요. 그리고 칼라 문제지로 나오면 칼라까지 맞춰야 돼요. 그렇잖아요. 문제지 여기 빨간색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노랗게 하면 틀린 거잖아요. 근데 흑백으로 나오니까 이게 뻘공인지 노랑인지 상관없잖아요. 허연 것만 아니면 되잖아. 그게 좋다니까 우리한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교재 18페이지 보시면은요, 글자가 조금 작게 보이는데 입력을 좀 할 겁니다. 이거죠, 이거. 이렇게 보이는 데이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는 데이터가. 왼쪽 18페이지도 있고요. 전 페이지도 있고요. 예. 19페이지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는 없고요. 네 번째 줄에 입력을 해요. 네 번째 줄. B의 네 번째 여기서부터 입력을 한다고.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써볼게요. 제품, 그 전에 전체 선택하고요. 전체 선택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엑셀에선 전체 선택하는 기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컨트롤 A,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이용해서 컨트롤 A, 그럼 전체 선택이고요. 그냥 마우스로는 여기 누르시면 돼요. A 왼쪽 1 위에 보면 삼각형 그림이 있죠? 그게 전체 선택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맞춤. 그게 왜 그러냐면 써있어요. 여기에 글꼴은 굴림 11포인트로 하시고 써있어요. 그리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할 거고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을 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간 데이터들은 대부분이 숫자와 글자인데, 일단 가운데 맞춤을 하면 가운데로 들어가겠죠. 그 숫자만 골라서 오른쪽 맞춤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글꼴을 뭐로 하라고? 여기는요, 굴림. 우리 문제지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있네. 18쪽 밑에 여기 있네. 네,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굴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글꼴 그대로, 맑은 고디 그대로 가자, 이렇게 나가요. 근데 우리는 연습이니까 여기 가서 굴림을 클릭할 겁니다. 굴림. 근데 요 펼침 목록이라고 하죠. 화살표 내려가는 거 있죠. 드롭 다운 버튼이라 그래요. 드롭 다운 버튼. 내려가는 거. 이렇게 한번 누르면 바로 안 열리고 꼼뻑거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누르면 이제 촥 열리죠. 그때는.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굴림이라고 직접 써보면 굴림이라는 글꼴을 바로 찾아줘요. 밑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굴림을 찾아도 되는데 원체 글꼴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굴림이라고 쓰고 엔터 치면 굴림이랑 글꼴이 됩니다. 그리고 11포인트는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 이제 글자를 쓸 건데요. 이렇게 써볼 겁니다. 제품. 근데 두 줄이죠? 네. 제품 번호가 두 줄이잖아요. 네. 두 줄을 어떻게 쓰느냐? Alt, Enter. 키보드 제일 아랫줄에 CTRL, 컨트롤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Alternate라고 있죠? ALT. 근데 스페이스바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도 두 개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오른쪽에 있는 Alt하고 컨트롤은 안 먹습니다. 엑셀에서. 키보드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하고 Alt 키만 작동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Alt하고 컨트롤은 작동이 안 돼요. Shift는 다 작동이 되고요.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Alt 두 개가 다 작동이 되는데 엑셀에서는 왼쪽 것만 작동돼요. Alt 엔터 치면 이렇게 줄이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번호 쓰시고 왼쪽에 보면 탭키라고 있어요. 탭키 누르시면 옆으로 넘어가요. 아니면 쓰시고 나서 마우스를 클릭도 하는데 키보드 만지다가 마우스 만지려면 시간 많이 치셔야 돼요. 그냥 쓰시고 그냥 오른쪽 화살표 누르셔도 되고요. 탭키 누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옆에 가서 또 쓰죠. 분류.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쭉 써 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름을 먼저 옆으로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쓸 거예요. 네. 대문자, 소문자 그대로 맞춰서 쓰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품명 한번 보세요. 제품명에 김멸치 세트, 바디 세트, 뭐뭐뭐 세트라고 써 있죠. 네. 근데 그 세트라는 글자는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트라는 입력을 하지 마시고요. 즉 19쪽에 보시면 입력된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19쪽에 거기 김멸치 세트 뺀 김멸치만 써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가격 같은 경우도 보면 뭐 80,000 이렇게 컴마가 찍혀 있잖아요. 그런 건 없이 그냥 숫자만 쓰시는 겁니다. 숫자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서 다 입력을 하세요. 12번째 줄까지 입력을 하세요. 이제 입력은 다 했는데요. 아랫줄에 뭔가를 좀 더 꾸며야 돼요. 지금 18페이지로 돌아가시면은 13번째, 14번째 줄에 여러 칸에 걸쳐서 또 여러 줄에 걸쳐서 병합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병합. 합쳐지는 걸 병합이라고 하는데 특히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만큼이 이렇게 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줄이. 줄 치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블럭을 이만큼 잡으시는데 밑에 14번째 줄까지 블럭 잡으시고요. 홈 탭에 가시면 가가가 옆에 아래쪽 테두리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 화살표 눌러서 모든 테두리. 그리고 다시 그 화살표 눌러서 굵은 상자 테두리.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위 한 줄 빼고 아래 두 줄 빼고 블럭 잡으시고 똑같은 굵은 상자 테두리. 이렇게 저 위에 한 줄하고 몸통하고
아래 두 줄 사이가 굵은 줄로 칠해질 거예요. 예, 왜냐면 문제지 그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테두리가. 그 다음에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가 하나로 돼 있고, 요것도 세 개가 하나로 돼 있고, 여기가 두 줄이 하나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블럭 잡으시고, 엑셀에서 블럭 잡는 거는 셀을 드래그 하시면 돼요. 자, 블럭 잡으시고 나면 가가가 옆으로 가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맞춤이 있고요. 그 옆에 가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글자가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시험장에 갔는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없으면 화살표를 갖다 대봐야 돼요. 마우스 갖다 대봐야 떠요. 누르시면 이렇게 여기가 합쳐집니다. 이렇게 합쳐야 돼요. 병합을. 이렇게 병합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테두리 선을 그려야 되죠. 대각선을 그려야 되는데 그건 나중이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글자 마저 쓰시면 돼요. 글자 이렇게 쓰셔야 돼요. (19쪽에)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블럭을 잡고 컨트롤 키 눌러 또 블럭 잡고, 이렇게 블럭 잡고 컨트롤 눌러서 블럭 잡고 컨트롤, 이렇게 각각 이렇게 여러 번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병합을 한번 누르면 얘네들이 이렇게가 한 번에 병합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다 블럭 잡고 병합하고, 여기 블럭 잡고 병합하고, 이렇게 블럭 잡고 병합하고, 그렇게 하세요. 4번에 걸쳐서 하세요. 4번에 걸쳐서. 그게 수월해요. 숙달이 되면 한꺼번에 블럭 설정해서 하는 게 빠를 수 있지만, 처음 하실 때는 하나씩 하셔야 걱정이 없어요. 괜히 한꺼번에 하다가 망치면 또 문제가 커져요. 자, 그 다음에 18쪽에 보시면은 하단 보세요. 하단에, 18쪽 하단에 지시사항이 써 있어요. 실제로 우리 시험 보러 가시면 이 책을 펼친 거 있죠. A3 용지죠. 그러니까 A3 용지 앞뒤로 4개 문제가 써 있는 겁니다. 앞뒤로 문제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지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접어서 사용해도 되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낙서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제출하고 오면 되니까는.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아까 보신 대로 요렇게 여기에다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주황색으로 채우기 하시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주황색 있잖아요. 우리 문제지도 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이 부분하고 제품명하고 목표 수량이 색깔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색깔을 우리 꾸밀 거예요. 먼저 블럭 잡으시고, 문제지에 주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황. 그러면 가가가 옆에 아까 테두리선 그린 거 옆에 노란색 페인트통 칠하는 거 있을 거예요. 페인트통 이렇게 엎어지는 것처럼. 예, 거기 화살표 눌러서 표준색에 주황. 그 다음에 여기도 가서 주황, 목표 수량도 가서 주황. 얘도 세 군데니까 처음에 드래그, 그 다음에는 클릭해서 한꺼번에 주황 이래도 돼요. 이래도 되는데 위험의 요소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한 번만에 여기 하나 색깔 넣고 저기도 클릭해서 색깔을 넣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는 게 오히려 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은 TO 김멸치 한과 여기에 무슨 세트라는 글자가 나와야 된다며요. 그걸 해줄 거예요. 예. 근데 그 전에 자세히 보시면 전체는 가운데 맞춤을 했고요. 여기 숫자잖아요. 숫자. 이 숫자는 어떻게 하래요? 회계서식 숫자들은 오른쪽을 기준으로 정렬시킬 거래요. 사실 오른쪽 정렬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른쪽 맞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블럭 잡으시고요. 오른쪽 가는 거 누르지 마시고 표시 형식 그룹 가시면 컴마라고 있을게요. 컴마 쉼표 스타일 누르시면 알아서 쫙 오른쪽으로 가요. 그리고 우리 그 18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숫자마다 천 단위마다 구분교 찍혀 있어요. 이렇게 컴마 찍혀 있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라인 옆에 살짝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게 문제 자체가 그거는 블럭 잡고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다 해결돼요. 그 다음에 제조사라는 글자를 보시면 참 좋은 한과인데 글자가 약간 잘려먹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제출하시면 감점 당해요. 이렇게 해도 감점이에요. 너무 넓으면 적당히 맞춰야 되는데 제조사하고 가격 사이에, 즉 E하고 F 사이에 경계선이 있잖아요. 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벌어집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좁힐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는데 좁히다가 글자가 깨져 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넓혀주고요. 이렇게 너무 넓었던 애는 경계선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줄어들어요. 엑셀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조사만큼은 너비를 좀 맞춰주면 되고, 분류는 또 좁죠. 글자가 양이 두 글자잖아요. 그렇다고 얘를 좁히지 마세요. 이렇게 이건 좁히지 마세요. 그냥 좁아 보이는 애들은 넓히면 되고, 넓어 보이는 애들, 이렇게 여유있게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거 넓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뭐 줄이지 말자 이거지. 이런 거 줄이지 말자. 아까 제조사처럼 글자가 잘려 먹은 것들은 넓혀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건들지 말자.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 뒤에다가 세트라는 영어 대문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처음부터 김멸치에다 놓고 세트라고 쓰면 좋지 않겠느냐? 안 그래요. 불편한 거예요. 한꺼번에 명령을 주면 꾸며질 수가 있어요. 엑셀에서는 꾸미기 기능을 서식 지정이라 그래요. 꾸미기 기능을 서식 지정이라 그래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어떻게 했냐면 주황색으로 칠했어요. 테두리 선 그렸어요. 그 처음에 가운데 맞춤하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얘들은 쉼표 스타일이라는 걸 했어요. 그렇죠? 셀을 병합했어요. 아직 대각선은 안 그렸지만 이렇게 작업한 거를 엑셀에서는 서식을 지정했구나 라고 얘기해요. 빨간색 칠하거나 빨간색 글자가 나오거나 꾸미는 거잖아요. 꾸미는 거. 글꼴의 크기나 형태를 꾸미는 거를 엑셀에서는 다 서식 지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식 지정할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똑같은 글자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명령을 주면 되잖아요. 서식 명령 중에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블럭 잡고 왼손 컨트롤 키 누를 거고요. 엄지손가락으로, 검지손가락으로는 숫자 1번 누를 겁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1. 왼손 컨트롤, 오른손 숫자가 오는 게 아니라, 오른손 찍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컨트롤 1 되죠? 그러면 반응이 없을 거예요. 기다려 보시면 그 좀 이따 떠요.
그리고 다음에 내가 컨트롤 1번 누르면 착 한꺼번에 빨리 떠요. 처음에 뜰 때만 좀 오래 걸려요. 아까 글꼴 설정할 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셀 서식 명령을 걸면 처음엔 좀 느리게 나옵니다. 자, 답부터 먼저 맞춰 나갈게요. 사용자 지정 오셨어요? 네. 그러면 요 위에 형식란이 보일 겁니다. 형식란에 네. 싹 지우시고 골뱅이 그리고 영어로 세트라고 쓸 거예요. 세트. 근데 어떻게 쓸 거냐면요, 따옴표 안에다가 세트라고 쓸 거예요. 골뱅이. 자,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이건 뭐냐면 김멸치라고 써 있었잖아요. 김멸치가 김멸치 세트 하고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김말이라고 돼 있으면 김말이 세트가 되고요, 한과라고 써 있으면 한과 세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골뱅이라는 기호가 뭐냐면 내가 입력한 글자 있죠, 바디, 여행용, 비타민이라고 써 있는 글자, 이 글자를 골뱅이라고 표현해요, 엑셀에서는. 그리고 따옴표 안에다가 뭐라고 썼지 않습니까? 이건 메시지예요. 그냥 그대로 찍혀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홍길동이라고 쓰면 홍길동 세트라고 나올 거예요. 그거와 연관된 설명은 어디 있냐면요, 23쪽에 있어요.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 자, 골뱅이 다음에 세트라고 쓰면 글자 뒤에 세트란 글자가 한꺼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얘도 너비가 좀 틀어졌죠. 그럼 뭐 D하고 이 경계선 더블 클릭하면 또 벌어질 거고요.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다 사랑이죠. 그 다음에는 한국 미인이고요. 그 다음에는 한 엔터 치면 되고요. 엔터 치면 되죠. 왜냐면 위에 썼던 글자가 밑에도 있으면은요, 자동 치우기라고,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해서 붙어 나와요. 그 다음에 축협 조합 축 맞추면 들어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홍삼이는 처음에 글자는 홍삼이 써야 되고요, 만약에 두 번째 홍이 있으면 홍만 쓰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밑에는 참 좋은 한과, 이때 바다사랑 한번 나왔고 처음에 입력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바다사랑은 바자만 쓰면 되고요. 얘도 그래요. 바다사랑이 아니고 비타사랑이에요. 아, 비타사랑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오탄한 거죠. 조금 전에 제가요. 그러면 이제 감점돼요. 그러면 그 감점 하나가 여기 저기에 적용될 수 있어요. 잘못 입력한 걸 가지고 값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답이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은, 이 ITK 엑셀은 입력이 중요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저 뒤에 선생님이 이 글자를 가지고, 이 글자를 이렇게 블럭 잡아서 복사해서 어딘가에 붙여야 되는데, 붙이는 건 요거예요. 이렇게 그럼 붙어요. 주의사항이 뭐냐면 글자를 셀을 선택해서 복사하고 붙이면은요, 이렇게 라인도 붙어요. 근데 안에 들어있는 글자만 이렇게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뭐 복사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면 알맹이만 붙죠. 그때는 왜 알맹이만 복사했느냐, 셀 자체를 복사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중복되는 데이터들이 여기 있죠. 식품, 생활, 건강, 식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처음 식품은 한번 써야 되고, 생활을 처음엔 생 쓰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써요? 그냥 생만 쓰면 알아서 나오잖아요. 식 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거죠. 예.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엑셀에 있어요. 그래서 꼭 시험에 그렇게 내요, 실제로. 여기 제품명은 다 다를지언정 다 다른 문제도 나와야 되고요. 이름도 다 다르게 나오겠죠. 제품 번호 다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분류나 뭐 제조 담당 회사라든지 뭐 담당자 같은 경우는 이름이 중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품 번호가 동일한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중복된 데이터 삭제하는 명령이 나와요. 위도 하나, 아래 똑같은 게 나왔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 입력 2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중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없애야지. 그렇게 시험에 내기도 해요. 근데 어느 게 중복됐는지 입력하다 보면 몰라요. 근데 이제 문제를 봤더니 중복 데이터 재거래. 그럼 아, 중복된 게 있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꾸며볼게요. 요거요. 컨트롤 1번. 엑셀에서는요 컨트롤 1번 누르는 게 생명입니다. 원래는요 이렇게 했었어요. 저 서식이라는 메뉴에 가서요, 거기에 셀 서식을 선택을 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죠? 셀 서식 가니까 뭐라고 써요? 컨트롤 1번 뜨잖아. 그렇죠? 그래서 클릭하는 건데, 여기서 아까 그랬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즉 바로가기 메뉴를 부르자. 아까 시트 1번도 바로가기 메뉴에 가서 이름 바꾸기 하듯이 얘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에 가면 셀 서식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냥 초보자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시험이잖아요. 시험은 1분 1초라도 빨리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른손 마우스로 클릭하고 왼손 명령 걸고, 여긴 테두리로 가야 되겠죠? 뭐 누르면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직접. 대각선이니까 있죠? 대각선이 이렇게 저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대각선 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 거 이제 볼게요. 지금 18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서식 지정 굴림 11포인트, 숫자는 오른쪽,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운데. 예외적인 것도 있다 그랬어요. 예외적인 거, 뭐 컴마 스타일 같은 거, 이런 거, 쉼표 스타일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어디는 중앙, 그 다음에 세트라는 메뉴가 글자가 들어가게끔 여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자, 19쪽 설명 좀 볼게요. 자, 그렇게 데이터 입력했고요. 입력하는 중에는 반드시 2줄짜리도 나와요. 2줄짜리도 나오고 대문자 소문자 구별해서 입력하는 게 나오고요. 알파벳도 나오고 우리말도 나오고, 이때 중복되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글자들이. 그 다음에 기호, 빼기 같은 기호 같은 것도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있는데 이렇게 3자리 넘어가는 4자리 숫자도 많이 나와요. 왜냐면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는 기능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4자리 이상 되는 숫자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 병합하는 거 나왔어요. 셀 병합하는 거 모르고 셀 병합을 안 하면 다시 원래대로 흩어지고요. 원래대로 흩어지고, 다시 블럭 잡아서 셀 병합하면 다시 하나가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쪽 제일 하단에 보면은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에. 날짜 입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날짜 입력은요, 연도 빼기 월 빼기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에 써 있죠? 예를 들면 2017년 09월 01일 이렇게 해도 되고, 17 빼기 9 빼기 1 이렇게 써도 되고.
9월이나 09월이나 같은 9월이에요. 자, 17이라고 썼으면 2017이 들어갑니다. 1917이 아니에요. 1917로 쓰고 싶으면 1917이라고 다 써야 돼요. 1931년서부터는 그냥 31로 쓰면 1931이에요. 99년까지. 근데 00년 그러면 1900년이 아니라 2000년, 2000년. 그러니까 15년도 그러면 2015년도, 1915년이 아니라 2015년. 그 다음에 날짜, 시간 입력은 시, 분, 초로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시, 분만 입력하기도 해요. 초를 입력하지 않으면 00초로 들어가요. 0초로. 근데 시간은 빼고 분과 초만 입력하겠다?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시간과 분만 입력할 수 있고요. 시, 분, 초를 다 입력하는데 어떤 기호로? 반드시 콜론으로. 페이지 넘겨서서 20페이지 가시면은 테두리 서식 지정하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이거죠. 블럭을 싹 잡고 원래는 테두리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없었는데 블럭을 잡고 테두리에 가서 먼저 모든 테두리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굵은 테두리 한번 넣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알맹이 잘라 가지고 굵은 테두리 한번 넣어주고 그러면 상, 중, 하 쪽이 굵은 테두리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각선은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또는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서 테두리든 그려주면 되고. 그런데 이 책도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블럭 잡고요. 셀 서식 들어가서요. 여기 안쪽 그리고 굵은 거 선택하고 윤곽선 이렇게 하라고 써 있어요. 책의 20쪽 중간 그림 보시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블럭 잡아서 또 셀 서식 들어가서 윤곽선 굵은 거로 이렇게 하라고 또 돼 있어요. 이렇게 잡으라고 돼 있는데 그냥 블럭 잡아서 요거 눌러주고 이거 눌러주고 어떤 게 편할 수도 있고 어떤 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21쪽에 가시면은 대각선 그리는 거, 테두리 선에 가서 대각선 그리는 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테두리 선의 굵기인데요. 자, 요거. 얘가 기본선이에요. 그리고 옆에 두 줄짜리도 있고요. 얘가 굵은 선입니다. 그 밑에 아주 굵은 선은 시험에 안 나와요. 일반선 한 줄짜리, 두 줄짜리 굵은 선. 그리고 없으면 뭐죠? 선 빼는 기능. 없으면 선 빼는 기능. 예. 그러니까는 얇은 줄로 안쪽에다 그리죠. 안쪽에다 그려요. 지금은 뭐 하나만 선택했으니까 이렇게 선택해 놓고 안쪽에다가 가로 세로 이거 뭐죠? 요 가로, 속가로, 속세로. 얘는 뭐냐면 사이에 들어있는 세로선. 여기. 요거는 뭐다? 사이에 들어있는 가로선. 그 다음에 굵은 줄 두 줄 선택하고 윤곽선. 얘는 뭐다? 이 블럭의 맨 왼쪽 거. 요거는 뭐다? 이 블럭의 제일 아래쪽 거. 그렇게 하면은 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뭐 어려운 거는 아닌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대략 헷갈릴 수는 있어요. 많이 연습해야 뭐 늘을지. 예.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디로 가시냐면요 22쪽 거기에 주황색 칠하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들 블럭 잡아서 표시 형식 그룹에 가면 쉼표 스타일 찍어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세트란 글자 넣어주는 게 23쪽에
골뱅이 다음에 따옴표 안에서 세트로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골뱅이도 나오고 쉼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샵도 나오고 0도 나와요. 엑셀에서는 숫자를 꾸미는 그러니까 셀 서식을 지정하는 기호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호.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골뱅이. 이건 뭐죠? 문자. 홍길동이라고 썼으면 골뱅이가 홍길동인 거고, 김멸치라고 썼으면 골뱅이가 김멸치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컴마도 있어요. 컴마는 뭐냐면 천 단위마다 이제 쉼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쉼표가. 예를 들면 이런 숫자가 들어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겠네.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샵도 있고 0도 있고. 샵은 뭐냐면 유효 숫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0은 무조건 자릿수를 확보하는 겁니다. 뒤에 가서 나올 거예요. 책에 써 있어요. 근데 책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요. 제가 메모한 것만 갖고도 헷갈려요. 이제 뒤에 가서 하나씩 또 살펴볼 건데, 이번에 나온 김에 한번 볼게요.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2.56이란 글자를 샵이라고 출력하래요. 그러면 샵은 유효 숫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유효 숫자. 그런데 점을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는 한 자리, 소수점 이상은 한 자리. 근데 얘는 12.56이니까 소수점 이하는 두 자리니까 0.6 되면 되죠. 반올림해서. 근데 소수점 이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12인데 한 자리만 출력할 수 없으니까 그땐 다 출력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야. 이거를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점 이하는 한 자리니까 0.6으로 반올림하면 되는데, 소수점 이상은 몇 자리예요? 10이 두 자리잖아요. 근데 세 자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유효 숫자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유효 숫자만. 자, 그러면 이거 12.56을 12.5를 0.00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수점 얘는 무조건 자릿수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50. 여기는 한 자리를 확보하라 그랬잖아. 한 자리. 근데 두 자리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가겠지.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나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지. 그러면 0.50은 맞겠고요. 이 앞에는 뭐가 되죠? 자릿수 몇 자리 확보하라고요? 세 자리. 그런데 실제 값은 두 자리밖에 없잖아요. 앞에 0을 메꿔서라도 세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자릿수를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7을 000이라는 코드에다 맞춰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7만 나오는 게 아니라 채워야 돼. 이렇게 채워야 돼. 예. 근데 7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7만 나오죠. 유효 숫자일 때만 나오는 거니까. 예. 그게 좀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 라는 숫자가 샵, 샵 0이라고 되어 있으면, 자, 아까 컴마 나왔죠? 컴마. 자, 샵은 뭐라 그랬죠? 유효 숫자일 때만 자리를 확보하는 거고요. 0은 무조건 한 자리는 잡으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1, 2, 3, 4, 5 숫자가 다 있잖아요. 근데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는 거니까 이렇게 찍히는 거지.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야 되니까 세 자리마다.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굉장히 큰데 이건 어떻게 되죠? 이 숫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숫자를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컴마가 뒤에 하나 더 들어왔죠? 더 들어왔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찍어주는데 얘를 생략해요. 1000분의 1로 줄어요. 그러면 얘가 컴마가 하나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생략되겠죠. 실제 값은 있어요. 실제 값은 있는데 화면에 보일 때만 그렇게 줄어서 보인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1년 예산이 뭐 몇억, 몇십억 이렇게 되는데 길게 쓰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써놓고 나서 셀 서식만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1000분의 1로 줄고 100만분의 1로 주는 거예요. 컴마를 하나 더 찍어주면 10억분의 1로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컴마를 하나 더 찍어주면 이렇게 보이겠지. 이렇게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가 길어요. 그렇죠? 숫자가 길어요. 여기다가 숫자로 제가 이렇게 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셀 서식에 들어가서 샵, 콤마, 샵, 샵 0을 써주는 거예요. 샵, 콤마, 샵, 샵 0 이거를. 그러면 보기 좋게 컴마, 컴마가 찍혔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까지는 좋아. 근데 여기다가 뭘 하나 더 넣어줄 거냐면요. 뒤에다 컴마를 하나 더 찍어요. 그러면 뒤에 줄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보면 실제 데이터는 다 있어요. 있는데 보이기만 그런 거지. 근데 뒤에 컴마 하나 더 찍어주면은 줄어서 보이는 거고. 그렇게 보이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데이터는 요 상단에 있습니다. 상단에 이 데이터 그대로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김멸치 세트는 김멸치만 있는 거지. 입력은 김멸치만 입력했잖아요. 세트라고 보이라는 것 뿐이지 입력은 아닌 거거든. 꾸민 거지. 원래 데이터는 김멸치야. 바디고. 원래 데이터는 이거라고. 이건데 얘를 어떻게 꾸몄잖아요. 꾸미다 보니까는 1000분의 1로 100만분의 1로 줄어서 보이는 것 뿐이라는 얘기지. 예. 자, 그 다음 거 좀 볼게요. 24쪽에 자, 여러분 이제 댁에 가시면 이런 연습을 무진장 해보셔야 돼.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엑셀을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러비를 어떻게 111 다 바꿔주고, 아니면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바꿔놓고 제3작업부터 너비를 111 조정해서 와서 전체 선택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그 다음에 B의 네 번째부터 2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쫙 입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숫자들이 보이면 그 숫자들은 어떻게 해라?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되고. 원래는 얘가 이렇게 보였던 거잖아요. 이렇게 보였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쉼표 스타일 찍어줘야 오른쪽 맞춤이 되면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지켜 들어가더라 이거지. 근데 간혹 보면은 여기에 돈 표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때 가서 하면 되고, 그거는 그런 거는. 그리고 24페이지에 보시면은 또 아래쪽에 뭐 꾸미는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칼라 문제지니까 주황이구나 녹색이구나 알잖아요. 근데 흑백 문제지는 색깔은 칠해져 있는데 그게 주황인지 빨강인지 노랑인지 몰라요. 꼭 문제집 읽어봐야 돼. 그래서 여기에 여기는 노랑으로 채우는 게 있고요. 요거 제목 요거 얘는 노랑으로 칠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흑백 문제지로 보면 노랑인지 빨강인지 몰라요. 꼭 문제를 봐야지. 그리고 어디는 주황으로 채우게 하라 그랬잖아요. 채우기. 주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얘가 칼라 문제지니까 우리가 주황이구나 녹색이구나 하고
빨리 가서 찾지만 실제 문제지는 얘가 주황인지 파랑인지 진한 파랑인지 검정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꼭 읽어봐야 된다. 이거 문제를 꼭 읽어봐야 된다. 예, 그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24쪽, 25쪽, 26쪽에 보시면 각각에 2개씩 총 6개잖아요. 그렇죠?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입력하는 거 10년 넘도록 했어요. 저도 ITQ 시험 봐서 합격했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ITQ 시험 공부할 때 책 2권을 샀어요. 책 2권을 사가지고요 보니까는 셀 서식 지정하는 건 알겠고 함수 계산하는 건 대략 알겠는데 시험 패턴을 모르잖아요. 저는 엑셀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공부를 한 거니까. 그래서 이 책 2권을 사가지고 나온 문제를 3번씩 풀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는 누가 설명해 준 건 아니잖아요. 저 혼자 공부한 거잖아요. 그냥 다 길이 뚫리더라고. 그런데 솔직히 저도 모르는 거 있잖아요. 함수 중에 모르는 함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지금은 이제 여기 있는 거 안 되고 하지만 처음에 공부할 때 몰랐잖아요. 근데 시험 보면 그랬잖아. 아까 80% 이상 맞추면 A등급 나오잖아요. 100점 맞으란 100% 맞추라는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A등급만 받았어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가리켜야 되잖아요. 가리키려고 보니까는 요거는 내가 몰라서 넘어갔는데도 합격은 했지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알려야 되니까 모르면 안 되잖아요. 또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책을 또 여러 권 샀어요. 그래서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래서 ITQ 엑셀만 집에 이만큼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한 권도 없죠. 집에는 없고 사무실에만 있는데 저도 무진장 연습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제가 그렇게 연습을 했으면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래야만이 시험에 와서 합격합니까? 그건 아니고 열심히 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고. 제가 여기 아까 말씀드린 거 6개 이거는 다 해보셔야 돼요. 최소한 3개는 해봐야지. 3개. 집에 가서 한 번도 안 하면 어떻게 돼? 꽝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7쪽 요거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형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도형이 하나 들어있고요. 오른쪽에 결제란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결제, 담당, 과장, 부장. 그 다음에 여기는 지율문화센터지만 우리 책에는 한국백화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여기다 그려 붙여야 돼요. 먼저 그려 붙이는 연습부터 해볼게요. 예. 27쪽. 어, 27쪽하고 다르죠? 같잖아. 네, 봤는데요. 27쪽하고 지금 우리 입력한 데이터하고 똑같죠? 네. 네. 이거는 제가 다른 문제를 보여드린 거고, 이거 다른 문제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럼 실제로 이 안에 아까 그 데이터 다운로드 받으세요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 다운로드 받으시면은요, 여기에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요 입력받은 게 이거거든요. 이게 실제 이 책에서 제공해주는 문제제예요. 이게. 예. 이거는 나중에 하더라고.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얘를 기준으로 하나 더 올라가서 이렇게. 그리고 테두리 선을 각각 그리세요. 이렇게 모든 테두리로. 그리셨어요? 네. 그리고 얘는 좀 좁죠? 그리고 얘는 병합해야죠? 얘는 병합해야죠. 이렇게 병합. 여기다가 결제, 담당, 과장, 부장 이렇게 써있나요? 아까 결제는 뭐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렇게 선을 만들어야 돼요. 어디다 만든다? 우리 옆에다가
두 줄. 두 줄이요? 그러니까 네 번째가 우리 제목줄인데 제목줄이 두 줄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제란에 사인하는 날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카메라가 이거 선생님 그냥 딜리트하고 지우면 아니요. 딜리트 하지 마시고요. 자, 얘를 저 상단에다 붙여야 되는데 그냥 복사를 먼저 누르세요. 복사. 근데 서식 복사가 아니고 위에 복사 있어요. 가위 모양 밑에. 근데 이 가위 모양 밑에 있는 복사를 누르셔도 되고요. 그 화살표 눌러서 그림으로 복사하는 게 편할 겁니다. 그림으로 복사. 그럼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뭐 이상한 화면에 뜰 거예요. 그냥 모르시면 확인. 그리고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붙여넣기 누르시면 뭐가 하나 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를 블럭 선택해서 우리가 그냥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이렇게 붙어요. 이 그림처럼 가서 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림처럼 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블럭 잡고 복사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붙일 때 그림으로 붙이는 방법이 있고요. 복사해서 붙일 때 그림으로 붙이는 방법이 있고, 처음부터 얘를 그림으로 복사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묻는다 그랬죠? 신경 쓰지 말고 확인, 그리고 아무데나 가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근데 붙여놓고 보니까 공간이 안 맞죠? 네. 공간이 안 맞는 거는 1번 줄, 2번 줄, 3번 줄, 그 세 줄을 조금씩 높여야 돼요. 1번 줄, 2번 줄, 3번 줄을요 조금씩 높이세요. 높이지 않으면 이따가 여기다가 도형을 그릴 건데 요거 얘를 그릴 건데 이렇게 얘가 안 들어가요.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사이를 이렇게 하셔도 돼요. 블럭을 잡아서 한꺼번에 줄이고 늘려도 돼요. 얘를 블럭을 잡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늘리면 한꺼번에 높아져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한다? 1번 줄, 2번 줄 사이 좀 높이고 2번 줄, 3번 줄 좀 높이고 3번 줄, 4번 줄 높이고 이렇게 높이셔도 돼요. 선생님 이거 안 움직여져요. 얘를 복사해서 붙였어요. 붙여놓고 보니까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높이를 조금씩 늘렸어요. 근데 너무 높이 올려놓으면 허공에 붕 뜬 것처럼 보이거든요. 일단 상황에 맞춘 높이 줄여야 돼요. 근데 얘가 문제죠. 네. 이거. 네. 문제지 뭐라고 써있냐면 원본은 제거하세요 라고 써있어요. 결제란을 만들었는데 이미 엑셀에다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원본은 삭제하라고 돼 있거든요. 이대로 주책 맞게 제출하면 감점당해요. 자, 요렇게 블럭 잡지 마시고요. L부터 쭉 블럭 잡으세요. L. 칸 문자 있잖아요. 위에 영문자로 되어 있는 걸 블럭을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으로 삭제하세요. 바로 확인을 불러가지고 삭제. 알파벳 D 눌러도 돼요. 딜리트니까 D. 네. 그럼 싹 삭제됐죠? 네. 예. 그 다음부터는 얘를 못 고쳐요. 만약에 잘못했으면 얘를 삭제하고 다시 이걸 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도 되는데 이제 원본을 삭제해 버렸잖아요. 원본을 삭제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원본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다시 얘를 꾸미려면 어떻게 돼? 다시 그려야지. 선생님 그두 개를 지금 연습한다고 두 개를 띄워놨어요. 하나를 지우려면 어떻게 해요? 이거. 네. 자, 이렇게 막 만들어 놨다 이거죠, 이거요. 네. 자, 삭제하는 방법은요 아주 단순해요. 첫째, 선택, 마우스 클릭. 두 번째, 딜리트.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거는 딜리트만 누르면 삭제된다. 예. 컴퓨터 세상에서는 딜리트 그러면 딱 해결 봐요. 인터넷상에 있는 거는 블럭 잡고 딜리트 눌러도 지워지진 않죠. 왜? 이건 남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내가 못 지워요. 그러나 워드 프로세서, 파워포인트 어디든지 간에 뭘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일단 선택, 딜리트, 선택, 딜리트, 선택, 딜리트.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테두리 선이 그려져 있었잖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는 내용은 없잖아요. 내용이 써 있는 거는 블럭 잡고 딜리트 누르면 내용은 지워지는데 선은 안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한꺼번에 동네를 삭제해 버리는 거지. 그렇게. 자, 그러면 기본적인 기능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넣어야 돼요? 한국백화점이라는 이제 도형을 써서 글자를 쓰고 색깔 꾸며야 되겠죠? 자, 여기 삽입 도형.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면 도형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도형인지 시험에 나오나요? 있네.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어요. 빗면 도형과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랬어요. 얘는 이게 빗면이란 도형이래요. 우리 문제는 이게 아니잖아. 우리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래. 그러면 도형에 가면 사각형 그룹에 두 번째가 모서리가 땡글땡글한 직사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략 이렇게 그려요. 그런데 얘가 이 결제란을 자세히 보셔야 돼. 결제란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여기 G 쪽을 침범하면 안 돼요. G를 침범하면 안 된다고. 얘가 H까지만 가 있죠? 그럼 얘를 줄이면 짱구 돼요. 이렇게 줄이면 짱구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예약 수량, 할인율 이 동네를 넓혀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넓어지잖아요. 넓어지니까 안에 대략 들어가지. 그리고 이 도형은 어디까지? G라는 동네 저 끄트머리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략 이 도형의 크기를 아셔야 돼요. 결제란도 어느 위치에 그려 붙여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막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거를 우리 눈썰미라고 하나요? 딱 보면 얘가 H부터 가 있구나. 그리고 도형, 노란 도형은 G 가까이 끝까지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글자 쓸게요. 그냥 쓰시면 돼요. 한국백화점 설. 글자 쓰고 엔터 치면 안 돼요. 엔터 치면 밑에 빈줄이 들어가니까 안 되고요. 그냥 글자 쓰시고 이 도형을 다시 클릭하시면 돼요. 하셨습니까? 네. 자, 잘 보세요. 이 글자가 중간에 와야 돼요. 근데 얘는 위쪽으로 가 있어요. 이렇게 중간, 가운데 이렇게 와야 돼요. 왼쪽 위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글자가. 엑셀 2007은요 글자를 쓰면 중간에 딱 들어가는데 2010은 귀퉁이로 빠져요. 그래서 위아래 가운데 그리고 좌우에 가운데 맞춰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흑백 문제지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글자 색깔이 무슨 색인지 그 채우는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문제지의 아래쪽에 가보시면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인데 그림자가 하나 들어가요.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 오프셋 아래쪽이래. 아래쪽. 아래쪽은 이 도형 아래쪽에 그림자가 보인다는 얘기고요. 글꼴은 굴림. 굴림 24포인트 굵게 가가가 첫 번째가 굵게예요. 채우는 거는 노랑. 당연히 글자 색깔은 뭘까요? 깜장. 글자 색깔이 흰색은 아니잖아. 아무리 흑백 문제지라도 글자가 허옇게 보이진 않잖아요. 문제지에 검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글자 색깔에 가서 기본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빨간색으로 하면 틀리나요? 모르지. 빨강인지 노랑인지 모르잖아. 그러나 흰색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검정이 제일 무난하니까 검정으로 한 거고. 자, 봤어요? 잘 보세요. 이 도형을 살짝 줄여볼게요. 이 도형을 너무 많이 줄이면 글자가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근데 대략 줄이면 이 결자란하고 비슷한 크기로 높이로 이렇게 한번 졸여보세요.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아까 제가 높인다고 높였는데 너무 많이 높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자란의 높이랑 비슷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높이가 너무 높으면, 이렇게 높으면 감점당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실무에 들어가서 굳이 너무 높게 하면 어떻게 돼요?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리고 문제지는 1번, 2번, 3번 세 줄이 동등하게 높이가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두 번째 줄만 그냥 높이면 안 되나요? 상관없어요. 근데 안 높이면 안 돼요. 이 첫 번째 줄이든 두 번째 줄이든 어느 줄이든지 높이를 높여놔야 이 도형에 들어가고 결자란도 들어가요, 솔직히. 그러니까는 뭐 조금씩 많이 높이든 아니면 한꺼번에 하나만 높이든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장 한번 하시고, 자, 그럼 이제 어디까지 된 거다? 원 문제에서 입력하는 것만 끝났어요. 그렇죠? 입력하는 거 끝났어요. 그럼 몇 점이 나올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얘가 240점 문제인데 여기 7문항 처리할 게 있어요. 7문항. 7문항에 20점씩입니다. 그러니까는 계산 작업이 6개가 있고요. 조건부 서식이라는 마지막에 하나를 더 해야 돼요. 7개를 해야 하면 140점을 더 받는 거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 빼먹고. 이 책에서는 그런 말은 없는데 여기 명자가 나오게 해라, 뭐 이름 정의를 해라 라는 거 다 하면 100점. 우리 문제에서는 여기까지가 100점. 그 이대로 제출하고 집에 가면 불합격. 200점은 넘겨야 돼. 200점. 200점 이상이 돼야 C등급이라도 받죠. 그렇죠. 28쪽 볼게요. 지금 28쪽에 첫 번째 설명이 뭐냐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의 높이를 22로 변경하라고 했는데 변경하지 마시고 결자란을 먼저 그리세요. 결자란을 먼저 그려가지고 만들고 붙이시고 그 다음에 1, 2, 3번 줄을 높이세요. 왜냐면 이렇게 높인 상태에서 결자란을 그리면 결자란도 높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는 보세요. 이 결자란이 낮잖아요. 담당이라는 글자가 낮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높인 상태에서 결자란을 만들면 결자란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자란을 만들고 나서 해야지 만들기 전에 높여놓으면 이상할 수 있어요. 자, 순서만 좀 바꿀게요. 28쪽에 결자란을 만드세요. 그리고 높이를 높이세요. 근데 높이는 내가 대략 알아서 높이시면 돼요. 책에는 22라고 변경을 하라고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1. 높이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결자란을 작성한 후에 선택해서 복사하고 그림으로 붙이고 복사해서 모양대로 붙이고 해서 확인 눌러서 붙였어요. 저 밑에 3번까지 이 밑에까지 한 거예요. 결자란 만들어서 붙였죠.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높이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상에 해롭지 않습니다. 감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책의 저자는 그걸 모르고 이렇게 해놨나? 감점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22가 될지 21이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22로 하니까 수월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22로 한 것 뿐이지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리고 29쪽에 보시면은 이제 입력해 놓은 거 삭제하는 거지. 원본 결제란 삭제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30쪽
도형 그리고 글자 썼어요. 글자 쓰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가운데 맞춰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색깔 칠하고, 그 다음에 글꼴 꾸미고 하는데 하나 안 한 거 있다. 그림자를 아래쪽에 넣는 거 안 했어. 자, 보세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하면 이 도형과 연관된 메뉴가 나타나요. 아까는 저기 개발도구니 보기라는 메뉴만 있었는데 이 도형을 클릭하면은요, 도형과 관련된 그리기 도구 서식 메뉴가 별도로 떠요. 이때 도형 효과, 그림자. 이때 바깥쪽, 아래쪽. 바깥쪽에 가면 두 번째가 옵셋 아래쪽이에요. 안쪽은 안쪽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바깥쪽은 바깥쪽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오프셋 아래쪽, 오프셋 위쪽, 오프셋 오른쪽 대각선 아래 뭐 이렇게 나와요. 기준,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놓고 하는 걸 옵셋이라고 하는데 얘 아래 방향의 그림자.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그림자가 살며시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어렵죠. 문제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얘처럼 일부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몰아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왼손으로 문제를 짚어가요. 왼손 문제를 짚어가고 이렇게 하고 얘도 하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짚어가고 이 작업하고 또 왼손으로 짚어가면서 어디 하는지 짚어가면서 문제를 처리해 나가면 돼요. 이게 숙달이 돼야 눈으로도 검사가 돼요. 근데 그냥 눈으로만 보면은 여기 했는지 저기 했는지 굵게는 넣었는지 뺐는지 노랑을 했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손으로 짚어가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7쪽에 제목 만드는 연습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어디까지 갔냐면은 다시 32쪽에 세 문제, 33쪽에 세 문제. 아까처럼 6문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아까는 3페이지에 걸쳐서 2개씩 3개 나왔고 지금은 3개씩 2페이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다음 시간에 오실 때까지 33쪽까지 연습을 충분히 하고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복잡해지는 거 나오니까. 자, 다음 시간 거 예고하고 수업 마칠게요. 요거 해야 돼요. 여기 유효성 검사라는 게 있어요. 유효성 검사. 어디 갔노? 유효성 검사가. 여기 유효성 검사가 여기 있네. 그렇죠? 네, 여기 문제도 그거 나올 거예요. 이걸 해야 돼. 어디다 하는 거냐면 여기 제품명에다가 얘가 나오게끔 해야 돼. 여기다 김멸치라고 쓰면 안 돼. 김멸치 세트잖아. 그럼 잘못 쓰면 어떻게 돼? 이렇게 잘못 쓰면 그거에 대한 목표 수량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네들에 있는 글자만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유효성 검사라 그래. 이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정의하는 것도 나와요. 이름 정의. 뭘 이름을 정의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 작업을 할 겁니다. 선생님, 이거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에다가 이거 시트 일작업에다가 계속 일작업에다 하는 거예요. 이 계산까지는 지금 뭐라고 쓰냐면 일작업이잖아요. 일작업. 네. 계속 일작업이에요. 그럼 이거를 지우고 일작업에 계속 이거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댁에 가시면 어떻게 하냐면 엑셀을 실행하실 거 아닙니까? 네. 새로 시작하면 비어있는 화면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다가 너비 1로 조절하고 시트 1,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고치는 연습부터 하고 데이터 입력하는 연습하고 입력을 했으면 또 꾸미는 연습도 하고 그렇게 몇 가지를 6가지를 다 연습하시고 이걸 지우고 또 그다음에 지우고 하지 마시고 새로 만들게 하셔서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게 하셔서 여기 새 통합 문서에다 놓고 만들기 누르면 또 빈 화면이 열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작업하시고 그렇게 너비 조정하고 시트 이름 바꾸는 거 데이터 입력하고 꾸미고 하는 거를 매번 할 때마다 연습하셔야 돼요. 요 옆에다가 시트 2번에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자, 여기까지 한 거 저장할게요.
다음 시간에 오시면 자리가 이동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다시 입력하려면 힘들잖아요. 이 샘플에 교재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어서 할 겁니다. 그때는